이진우의 40대 중반은 투명 인간의 삶과 다름없었다. 그의 존재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3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 퇴근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간편식, 그리고 창문 너머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그 불빛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삶을 대변하는 듯 했지만 진우에게는 그저 멀리 떨어진 별세계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말동무 하나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듯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대리라는 이름은 언제나 그의 것이었지만 그 이름이 불리는 일은 드물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늘 뒷자리에 앉았고 그의 의견은 공기처럼 증발하기 일쑤였다. 그는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부품 같은 존재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닌 세월의 고독이 만들어낸 흔적 같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피곤에 절어 퇴근하던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쌀쌀한 가을밤, 노인은 얇은 옷차림으로 바닥에 쓰러져 끙끙거리고 있었다. 진우는 주저했다. 그의 어깨는 하루 종일 시달린 피로로 청은망은이었다.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노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진우는 망설임을 접었다. 그는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벽에 기대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877-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우는 노인 곁을 묵묵히 지켰다. 노인은 연신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마워 라고 중얼거렸다. 진우는 그저 아닙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됐습니다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구급차가 노인을 태우고 떠나자 진우는 그제야 늦은 시간 텅 빈 골목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몸은 더욱 피곤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확인한 듯 했다. 이처럼 사소한 순간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은 그의 평범하고 고독한 삶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인간미를 드러냈다. 독자들은 이 작은 행동을 통해 그의 깊은 내면에 공감하며 그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진우의 낡은 아파트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빛바랜 벨벳 천에 쌓인 태극무 공훈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훈장 옆에는 녹이 슬어 푸른빛을 잃은 오래된 군복 단추 몇 개,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라고 선명하게 찍힌 낡은 표창장이 있었다. 그는 가끔 아무도 없는 밤, 이 상자를 꺼내 조용히 내용물을 살피곤 했다. 훈장은 묵직했고 그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알 수 없는 자부심과 함께 아련한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이 물건들의 의미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가족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아니, 애초에 그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조차 없었다. 이 물건들은 그의 현재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영광과 희생의 흔적이었다.
그는 훈장을 만질 때마다 잊고 지냈던 과거에 자신과 마주하는 듯 했다. 훈장 뒤에 새겨진 그의 이름 이진우는 그에게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켰지만 동시에 현재 자신의 무기력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이 훈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마치 이 훈장이 속한 세상은 자신과는 다른, 훨씬 더 거칠고 용감한 세상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훈장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그의 숨겨진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잊고 지냈던 내면의 강인함을 다시 일깨우는 듯 했다. 이 낡은 상자와 그 안의 물건들은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고 훗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훈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진우의 평온했던 일상은 동창회라는 이름의 낡은 초대장 한 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 우편함에 꽂혀 있던 붉은색 봉투를 발견했을 때였다. 낯선 글씨체로 쓰인 봉투 안에는 고등학교 1회 동창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의 심장은 순간 쿵하고 내려앉았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영이 뇌리를 스쳤다. 학창시절의 기억은 그에게 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고 키가 크고 잘생긴 이른바 일진 무리에게는 손쉬운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그는 초대장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다. 낡은 상자 속 훈장을 꺼내어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칫했다. 갈 필요 있을까? 어차피 그들은 날 기억조차 못할 텐데.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 동창회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끝에 그는 결국 참석을 결정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운명의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값비싼 양복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동창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다. 사업가, 의사, 변호사, 한 명 한 명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깔끔하게 다린 낡은 정장을 입고 그들 사이에 섞였지만 자신만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치 화려한 조명 아래 드리워진 초라한 그림자 같았다. 예오, 넌 누구니? 혹시 우리 반이었니? 한 동창생이 그를 알아보기는커녕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진우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투명 인간이 된 듯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성였다. 홀 한가운데에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주동자. 김민수 이하 민수가 환한 웃음을 지지으며 동창생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민수는 이제 유명한 기업의 상무이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다. 야, 저기 김진우 아니야. 아직도 저런 옷 입고 다니냐. 민수의 무리 중 한 명이 진우를 발견하고 킥킥거렸다. 민수의 시선이 진우에게 닿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오만함과 조롱이 서려 있었다. 어이, 이진우 너 여기 웬일이냐? 설마 너도 성공했다고 자랑하러 온 건 아니겠지? 여전히 시시한 삶을 살고 있나 보네. 민수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진우에게 꽂혔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멸, 그리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진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심장에서는 분노와 함께 깊은 자괴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멸시와 겹쳐지면서 그의 내면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도망치고 싶다.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시선들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마치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의 조롱은 계속되었고 주변의 비웃음은 더욱 커졌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그의 현재를 짓밟고 있었다. 그의 평온했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 동창회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 모든 무게감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운명임을 직감했다. 이 동창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의 삶을 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밟고 선 곳이 더 이상 고요한 평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폭풍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동창회장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이진우는 절망의 끝을 보았다. 민수의 비아냥거림은 그의 과거 상처를 다시 헤집었고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던 그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평생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운명인데. 그는 체념하듯 눈을 감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상자 속 훈장의 무게가 느껴졌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극한의 훈련 속에서 발휘했던 자신의 능력, 그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자랑스러운 순간들. 그의 심장 속에서 차갑게 식었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진우는 눈을 떴다. 호텔 직원 몇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동창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소란이 일어난 곳을 바라보았다. 진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 노인이 연회장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엎질러진 음식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노인을 일으키려 했지만 노인은 정신을 잃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위급해 보였다.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강렬한 빛이 스쳤다.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과거 특수전 사령부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던 그의 몸은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반응했다. 그는 민수의 조롱과 동창생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주저치 없이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박함 속에서도 침착함이 감돌았다. 비키세요. 어서 L119 부르세요.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이의 귀를 사로잡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휘력이 담겨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그의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귀를 터주었다. 진우는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점검했다. 그는 노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주변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도록 지시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마치 수십 년간 훈련받은 베테랑처럼 그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제했다. 연 회장 안의 동창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던 존재감 없던 이진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다. 민수와 그의 무리들은 당황한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진우가 저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으로 향하던 복도 끝에서 특전사 복장을 한 장교 2명과 수행원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 그들은 호텔로 들어서던 중 진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호텔 직원들과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진우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진우의 정확하고 단호한 지시에 꽂혔다. 그들은 진우에게서 군 최고 지휘관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능력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진우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뒷모습은 그들에게 잊고 지냈던 어떤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듯 했다. 얼마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진우는 노인을 그들에게 인계했다. 환자의 기도가 막혀 있었고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지병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우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구급대원들은 놀란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군인이십니까? 현직이신가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는 다시 평범한 김대리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다. 하지만 동창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진우에게 꽂혀 있었다. 민수는 질투와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저런 걸 가지고 뭘 유세야 우연히 아는 척 좀 한 거지. 그는 애써 진우의 행동을 폄하하려 했다. 그의 주변을 따르던 무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에 동조했다. 맞아. 이진우가 뭘 한다고. 그들은 진우가 자신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영웅적 행동을 평가절하했다. 그들은 진우의 과거 루저 이미지를 끝까지 고수하려 했다. 한편 진우를 목격한 1스타 장군과 수행원들은 조용히 연 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동창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진우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파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진우의 모습과 동창생들의 멸시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군은 수행원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수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연 회장을 나섰다. 그들은 진우에게 뭔가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의 신원을 본격적으로 조회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진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발현한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동창회라는 익숙한 장소는 이제 그의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무대로 변모하고 있었다. 동창회장의 소란 이후 이진우의 존재는 동창생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를 조롱하던 민수와 무리들은 진우가 보여준 침착함과 지휘력에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깎아내리려 했다. 그들은 진우가 단순한 우연으로 영웅 행세를 했다며 비아냥거렸고 그를 향한 비웃음은 더욱 강해졌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멸시가 뒤섞여 들끓었지만 그는 겉으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동창회는 이제 마지막 순서인 추억 영상 상영을 남겨두고 있었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스크린에 고등학교 시절의 빛바랜 사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창생들은 자신들의 앳된 모습과 추억에 환호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영상은 민수와 그의 무리들이 학창시절 잘 나가는 학생으로 묘사되었고 그들의 영웅담이 미화되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진우에게 극도의 몸열감을 안겨주었다. 영상 속에는 진우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감이 되던 모습들이 편집되어 있었다. 물론 직접적인 폭력 장면은 없었지만 그가 곤란해하고 당황하며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그 위로 민수 무리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만큼 노골적이었다. 민수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우가 이 영상을 보고 완벽하게 무너지기를 바랐다. 진우는 차마 스크린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다. 그의 심장에서는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그래, 나는 저런 존재였지. 평생 저들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존재. 그의 귓께는 민수의 비웃음과 동창생들의 조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이 모욕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발은 굳게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연회장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동창생들 중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모두들 스크린 속 과거의 장면들을 보며 웃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이 순간 진우는 혼자였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마주하는 극한의 경기장에 서 있었다. 모욕적인 영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진우는 자신의 내면에서 알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의 뇌리에는 낡은 상자 속 태극무 공훈장이 떠올랐다. 그 훈장은 그에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과거의 자신을 상기시켰다. 그는 단순한 김대리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고 누구보다 강인했던 특수전 사령부의 일원이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의 영광스러운 과거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터였다. 영상은 계속해서 진우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 제한에 직면했다. 그는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평생 이 모욕감에 갇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문이 웅장하게 열리고 특전사 복장을 한 장교 2명과 수행원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모든 동창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에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그들은 스크린에서 진우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곧바로 진우를 향해 다가왔다. 진우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단정한 군복과 위험 있는 태도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민수는 특전사 장교들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려는 듯 으스댔다. 어이쿠, 군인 아저씨들이 왜 여기를... 설마 저 이진우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그는 여전히 진우를 조롱하려 했다. 하지만 장교들의 시선은 오직 진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은 진우의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진우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숨겨진 정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밝혀질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상자 속 훈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듯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인생을 건 가장 큰 시험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추억 영상이 스크린에 이진우의 굴욕적인 모습을 비추는 동안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다. 민수와 그의 무리들은 비웃음과 함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진우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변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특전사 1스타 장군 김준혁 준장과 그의 수행원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절도 있는 발걸음과 위험 있는 태도는 시끄럽던 연회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모든 동창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꽂혔다. 스크린 속 이진우의 굴욕적인 모습은 여전히 상영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영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군인들만이 진우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김준혁 준장은 망설임 없이 진우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우는 낡은 상자 속 태극 무공훈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숨겨진 정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만천에 드러날 운명의 순간임을 직감했다. 진우는 준장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마치 과거의 전우를 만난 듯한 묘한 감정을 읽었다. 김준혁 준장은 단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사령관님, 그의 외침과 동시에 준장과 수행원들은 완벽하게 절도 있는 자세로 진우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다. 그들의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사령관님이라는 호칭은 이진우가 단순한 예비역 장성이 아니라 현역 군인들에게도 최고위직으로 인정받는 인물임을 암시했다. 연 회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왁자지껄하던 동창생들의 수다도, 민수의 비웃음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스크린 속 굴욕적인 이진우의 모습은 여전히 상영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영상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오직 이진우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앞에 서서 완벽한 경례를 올리는 특전사 준장과 수행원들, 그리고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는 이진우의 모습. 이 극명한 대비는 동창생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을 안겨주었다. 민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장군님 말도 안 돼. 저 김진우가...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옆에 있던 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김준혁 준장은 경례를 마친 후 진우에게 공손하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특수전사령부 김준혁 준장입니다. 귀한 분의 만남을 방해하여 송구합니다.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진우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그의 보고는 진우가 단순한 장군님이 아닌 실제 현역 사령관 혹은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임을 명확히 했다.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풀렸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경악에 질린 얼굴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간신히 말을 쥐어짜냈다. 자, 장군님, 이진우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에 가까웠다. 진우는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자신을 조롱하고 짓밟았던 모든 기억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나약한 이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강인하고 위험 있는 장군님이었다. 동창생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경외심,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무례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나타났다. 몇몇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민수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인물이 사실은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외감과 공포,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찼다. 진우는 김준혁 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보고는 이따가 듣도록 하지. 잠시 기다려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준장은 망설임 없이 예 사령관님이라고 답하며 수행원들과 함께 물러섰다. 이 모든 상황은 진우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이내 동창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민수에게 닿았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네가 만든 추억, 영상 잘 봤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아냥거림도 없었지만 그 차가움은 민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진짜 추억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거든. 진우는 말없이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과거 그를 무시했던 모든 얼굴들이 이제 그에게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적 인정과 완벽한 지위 역전을 의미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창회에서 이진우 장군의 정체가 드러나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혼란과 침묵으로 뒤덮였다. 이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몸을 숨기거나 애써 시선을 피했다. 과거 이진우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동창생들은 경악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게 엄청난 무례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김준혁 준장은 진우의 지시를 따라 자리에 물러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우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빛났다. 그는 진우가 학창시절 동창생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이 상황을 보며 분노와 함께 묘한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수행원들 역시 진우를 멸시하던 동창생들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민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민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네가 만든 영상 잘 봤다. 하지만 내 진짜 추억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내 이름은 더 이상 네가 비웃을 이진우가 아니다. 진우는 말없이 자신의 낡은 상자 속 훈장이 있는 곳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자신을 조롱하던 모든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간신히 말을 쥐어짜냈다. 자,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임을 깨달았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이진우가 느꼈던 것과 같은 절망과 수치심이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진우는 민수의 사과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민수를 짓밟으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자신의 진짜 정체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는 대신 새로운 평화를 선택했다. 다음 날 동창회는 이진우 장군의 존재로 인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평범한 직장인이 사실은 특전사 최고위직 장군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민수와 그를 따르던 동창생들은 과거 이진우를 괴롭혔던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민수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모든 직위를 잃고 해고당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가 이진우에게 가했던 모든 멸시와 조롱이 그대로 그에게 되돌아온 것이었다. 진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현재의 직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학창시절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하며 학내 폭력과 따돌림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우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났다. 전역을 앞둔 그는 국방부로부터 국가안보자문관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제안받았다. 그의 풍부한 군사 경험과 탁월한 지휘 능력은 여전히 국가에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여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고양이 구하기 노인을 다시 만났다. 노인은 진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잡았다. 이 장군님,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젊은이가 그렇게 대단한 분일 줄이야. 진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아닐세.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자네를 빛나게 한 걸세. 노인의 말은 진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정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강민준 총수처럼 스스로의 노력과 숨겨진 능력으로 자신의 평화와 정의를 찾아낸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이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진실이 인정받으며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삶을 의미했다. 진우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진우 장군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전역 후 국방부 국가안보자문관으로서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복잡한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지휘 능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고 그의 경험은 국가안보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김 대리가 아닌 존경받는 군사 전문가이자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베스트셀러가 된 자서전 훈장의 무게를 통해 그는 학창시절의 아픔과 특전사 시절의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국을 돌며 간견을 이어갔다. 그의 강연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 진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태극기금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역 장병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군 복무 중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그는 특히 군내 따돌림과 부조리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며 그들이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진우는 재단이 주최하는 영웅들의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곳은 전역 장병들이 심리 상담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다. 개소식에는 수많은 전역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진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겸손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진우를 돕고 있었다. 그는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속죄하려 노력했다. 진우는 민수의 진심 어린 변화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과거의 악연을 딛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개소식 연단에선 진우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저 또한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숨겨진 용기와 강인함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그때 개소식에 참석한 고양이 구하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진우에게 다가왔다. 노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 장군 자네는 정말 복덩이일세. 자네 덕분에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있어. 진우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개소식이 마무리될 무렵, 진우는 쉼터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과거에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상자 속 태극무 공훈장이 유리 액자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훈장은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랑스러운 과거이자 현재의 그를 있게 한 상징이었다. 진우는 액자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하늘을 향했다. 그 하늘은 과거 그가 군복을 입고 바라보았던 하늘과 같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삶은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새로 심은 푸른 잔디 위로 작은 꽃들이 만개하고 있었다. 진우는 활짝 핀 꽃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진정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이제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걸음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의 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창회 갔더니 날 무시하던 동창생들, 특전사 1스타 군인들이 나타나 날 보더니 사령관님 소리에 납작 엎드리며 제게 장군님이라 합니다. 이야기는 이진우가 과거의 멸시를 극복하고 자신의 숨겨진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진정한 명예와 평화를 되찾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다른 장르나 주제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제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